예, 지금 저는 라디오 방송을 끝내고 지금 나왔습니다. 전기차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니까 사실 전기차에 대해서 사실 막연한 공포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무서운 건 무서운 거대로 알지만 안 무서워해도 될 것까지 무서워하는 그런 일은 막아드리고 싶어서 조금 시간을 내서 전기차하고 배터리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EV3 타고 갑니다. 네, 제가 전기차를 사자마자 이번 또 전기차 화재 이슈가 터져가지고 조금 애매하네요. 하지만 여러분들하고 그 얘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차분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뭐 어그로 끄는 컨텐츠 만들면은 저한테 돈이 들어온다는 거 모르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게 옳은 길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하게 좀 정보를 더 모은 다음에 이야기를 드리고 생각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기초적인 이야기만 할 거고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잘못 심어져 있는 선입견이나 미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해 드리는 것을 저는 목적으로 할 겁니다. 제가 뭐 최첨단 기술 가지고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으니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깜냥을 가진 사람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나중에 전기차 이 대책 관련해 가지고서는, 안전 대책 관련해서는 어떠한 안전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인지 그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거는 칼럼으로도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영상으로도 올릴 생각입니다. 자, 지금은 그 얘기 하자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셨던 EV3 17인치하고 19인치하고 승차감이 어떻게 달라요? 이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는 EV3 스탠다드 레인지의 에어트림. 그러니까 스탠다드 에어 그러면은 제일 가볍고 휠도 제일 작은, 그러니까 무게가 1750kg이라서 어스나 GT라인보다 85kg 가볍습니다. 그리고 19인치 휠은 거기에서 15kg가 더 무겁죠. 그래서 19인치 롱레인지 차들에 비해서 이 스탠다드 17인치 차는 100kg 가볍습니다. 그것이 어떤 느낌일지에 대한 부분 이야기, 그리고 17인치 이야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상식적으로 17인치가 승차감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타이어에서, 이 바퀴에서 이 고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충격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높기 때문에 승차감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제가 17인치 모델을 타면서 19인치 모델은 시승할 때 탔고, 그리고 며칠 전에 시승할 기아 시승을 하면서 또 탔죠. 그러면서 제가 확실하게 느낀 거, 17인치가 승차감은 훨씬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 에어트림 같은 경우는 차가 가볍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벼운 차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19인치가 달려 있지만 롱레인지를 탔을 때 느꼈던 느낌, 그 묵직한 무게가 바닥으로 꾹 가라앉는 그런 느낌은 좋지만, 동시에 어떨 때는 이 차가 조금 이렇게 꾹꾹 묻히는, 살짝씩 처지는 느낌도 있다.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이, 어떨 때는 이게 좋은 면으로도 소형차 같지 않고 조금 아쉬운 쪽으로도 소형차 같지 않은, 그러니까 소형차라 그러면 뭔가 좀 명쾌하고 빠릿빠릿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EV3 롱레인지는 그런 느낌이 조금 적었거든요. 그래서 와, 고급지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도 했지만, 동시에 요 경쾌하게 운전하는 손맛은 조금 떨어지겠구나, 그래, 이 차는 부드러운 쪽 세팅이다 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은 무게가 가벼우니까 그런 소형차의 경쾌함과 명료함이 일부분 되살아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7인치가 껴있는 제 차는 승차감 부분에서도 뭐가 퉁퉁 튄다든지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스탠다드 레인지에다 17인치를 꼈을 때도 승차감이 이 정도인데,
그러면 롱레인지에다 17인치를 꼈을 때 승차감은 더 좋을 것이다. 그런데 조금 요렇게 뭐 조금 코너링을 세게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조금 꺼지는 느낌은 조금 더 커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이어 이야기입니다. 타이어가 지금 EV3에 장착되는 타이어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17인치 한 종류, 그리고 19인치 두 종류. 제가 시승에 갔었을 때 탔던 차는 EV3 롱레인지 GT 라인이었고요. 거기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는 이온 에버 AS, 그러니까 이온의 에버 버전이고 올 시즌 타이어란 뜻이죠. 이게 장착이 되어 있었고요. 제 차에는 17인치이기 때문에 금호 솔루스 TA51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탔었던 시승할 기아에서 탔었던 차도 GT 라인 롱레인지였는데 이 차에는 장착되어 있던 타이어가 넥센 타이어의 엔페라 슈프림 S라는 타이어였습니다. 타이어가 만드는 구름 질감에는 차이가 있어요. 새 타이어 중에서 구름 질감, 그러니까 노면에 이제 그 노면 질감을 잘 흡수하고 매끄럽게 돌아가는 느낌이 가장 좋은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이온 에보 AS입니다. 19인치 엔페라하고 17인치 TA50이라고는 구름 질감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 느낌에는 TA51이 살짝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승차감과 구름 질감 이쪽에서는 제 생각에는 만약에 롱레인지 모델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17인치 금호 솔루스 TA50이라고 19인치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좀 운이 따라야 되겠죠. 한국 타이어에 이온 에보 AS가 장착된 경우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 노면 충격을 받아내는 그 승차감에서는 아무래도 17인치인 솔루스 TA51 쪽이 조금 더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 이온 에버 AS는 좀 더 매끄럽지 충격 흡수 구간이 적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엔페라는 거기에 비해서 조금 더 성능이 좋을 것으로, 이 로드 홀딩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주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못했지만 제가 슬라롬 정도는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이 턴인이 들어가는 거는 엔페라가 빨랐습니다. 그런데 스탠다드 레인지를 선택을 하신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TA51을 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면은 어스 모델을 선택을 해도 타이어는 17인치입니다. 거기에다 19인치 휠 타이어를 선택하는 거예요. GT 라인에서만 19인치가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스 모델을 선택하실 경우에는 저는 17인치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한 승차감 부분에서는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공기압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차가 2로 타이어를 사용을 하고 19인치도 2로를 유지한다. 그래서 19인치 타이어가 되었을 때는 타이어 안에 공기를 담을 수 있는 용적이 그냥 줄어드는 거다. 따라서 공기압 매칭이 되게 까다로워질 수 있다. 특히 롱레인지의 경우에는 그 부분은 실제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 차를 딱 받았는데 바퀴가 굴러가는데 시승할 때랑 다른 거예요. 이 노면의 질감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거 나 거짓말한 거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현대 기아차의 그 타이어 공기압 게이지 그 TPMS가 조금 가야지 표시가 되거든요. 타이어 공기압이 딱 표시가 되는데 40이에요. 그러니까 규정 공기압이 36인데 40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인가 보구나. 그러니까 이 TA51이라는 타이어가 조금 저렴한 모델인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겠지만 그건 제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타이어 공기압으로 조절을 해보자. 근데 새 타이어일 경우에는 공기압을 조금 더 넣습니다. 왜냐하면 타이어가 이제 사용하면서 조금 몸이 풀리고 이게 길이 들면은 조금 이게 신축성 때문에 늘어나요. 그래서 공기압이 조금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40을 이제 38 정도까지만 뺐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한 200-300km 튀었죠.
그런 다음에 36으로 낮췄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36으로 낮춘 다음에는 훨씬 타이어의 패턴 노이즈, 그러니까 노면 소음이 줄었습니다. 진동도 줄었고요. 하지만 그 이온 시승차 19인치보다는 조금 아직 남아있어요. 그 남아있는 이유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온이라는 타이어가 전기차 전용 타이어죠. 그래서 지금 타이어 EV3에 적용되는 타이어 세 종류 중에 유일하게 전기차 전용 타이어예요. 그거는 비싼 타이어라는 뜻이기도 하고, 전기차에 특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중에도 특화되어 있지만 전기차는 소음에 민감하거든요. 엔진 소리가 없어서. 거기에 더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온 에버 AS 타이어가 훨씬 더 조용했다라는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 17인치 휠에서도 공기압을 적정 수준으로 맞추니까 이 패턴 노이즈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기압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밀. 시승회 때 탔었던 GT 라인 한국 타이어 이온 에보 AS가 껴 있었던 그 타이어의 공기압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약간 표준보다 낮았습니다. 왜냐면 그날도 되게 더운 날이었어요. 근데 시승을 하고 있는데 타이어 공기압이 36, 그리고 오른쪽 뒷타이어는 34였어요. 그러면 차가운 타이어에 36을 넣었을 때 우리가 주행을 하면 타이어 공기압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차를 가지고서 요즘 날씨 테스트를 해보면 36을 넣었을 때 주행을 하고 나면 38 정도가 됩니다. 39까지 올라갈 때도 있고요. 그러면 그날은 타이어의 공기압이 19인치 이온 에버 AS에 34 정도가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조금 모자랐던 타이어는 32, 33 정도가 들어가 있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더 좋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19인치 타이어는 공기압 조절을 조금 더 섬세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거 하고도 상관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까다로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타이어 안에 공기 용적이 19인치 휠 타이어의 경우에는 작기 때문에 타이어 안에 공기의 질량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공기압을 좀 더 올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샥을 받았을 때 타이어가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내부 용적이 더 줄어들면 공기 압력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가 되게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9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특히 스탠다드 레인지다, 그럴 경우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36보다 조금 낮추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특히 여름철에는. 왜냐면 타이어 자체의 승차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차피 사이드월이 얕기 때문에 타이어의 변형은 이미 적으니까, 그래서 타이어 공기압을 조금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그런데 만약에 조금 좀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스티어링을 빨리 줘가지고서 타이어의 변형을 많이 일으키고 바깥쪽 앞 타이어에 부하를 주는 스타일이라면 그쪽 타이어 공기압은 조금 더 올려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싱 상황에서는 보면은 타이어가 과도한 변형이 오지 않는 한 최대한 공기압을 낮추는 쪽으로 세팅을 하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타이어 공기압은 좀 더 시행착오를 겪어 가시는 게 19인치한테는 더 맞을 것 같아요. 넥센 엔페라 타이어의 경우에는 제가 권장을 하는 타이어 공기압은 일단 표준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엔페라 타이어는 타이어 공기압이 높을 때 소음도가 확실히 높아요. 그래서 일단 낮추시는 거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36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 타이어가 이온에 비해서 조금 더 스티프합니다. 그래서 저는 36부터 시작을 하시되 이 타이어를 가지고서 이온만큼의 승차감을 얻으시는 거는 제 생각에는 쉽지 않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엔페라 타이어를 선택을 하신 분은 좀 더 그냥 공격적으로 스포티하게 타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얘기하다 보니 복잡하네. 그래서
그리고 하나 깜빡했는데요. 3세대 주파수 감응형 쇼크 옵서버 에어트림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확인을 직접 기아 측에 했고요. 확인한 결과 EV3 전차종 모두 주파수 감응형 쇼크 옵서버는 적용이 됩니다. 주파수 감응형 쇼크 옵서버 확실히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승차감이 톨톨톨 튀는 느낌이 확실히 줄어든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주파수 고주파 영역에서는 좀 더 댐핑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이 노면에 있는 빨래판 같은 거 있죠, 이런 여드름 같은 것들, 이런 거는 잘 흡수를 하는데, 이제 큰 이제 롤이나 아니면 범프 같은 거, 이런 거는 차가 잘 버티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쇼크 옵서버가 해야 될 역할이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전자제어 쇼크 옵서버가 들어가면 좀 더 쉬웠겠죠. 하지만 이 물리적으로 이 고주파 밸브하고 저주파 밸브를 분리해서 적용을 하는 이 주파수 감응형 쇼크 옵서버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낸다. 사실은 이 주파수 감응형 쇼크 옵서버를 적용한 차들이 요즘 여러 차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 생각에는 EV3하고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컴팩트 모델들이 사실은 그 주파수에 따라 가지고 차가 좀 이게 촐싹거리는 느낌이 날 수가 있는데, 그런 느낌을 확실히 제거하는데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세대 주파수 감응형 쇼크 옵서버는 그 밸브 유닛, 이 댐핑용 밸브 유닛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소형차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이거는 이제 파생 개발, 진화 개발이에요. 옛날에는 좀 큼직한 밸브들로 구성돼서 좀 큰 차에 적용될 수 있었던 거라면, 이제는 소형차에도 맞는 주파수 감응형 쇼크 옵서버가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얘기한 걸 정리하면 17인치 타이어가 확실히 승차감이 좋다. 19인치 중에서는 한국 타이어 이온 에버 AS가 승차감이 확실히 좋다. 그리고 조용하기도 하다. 구름 질감도 좋다. 그리고 엔페라 슈프림 S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쪽이다. 그리고 이 타이어는 조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공기압은 너무 많이 높이시면은 이 타이어는 확실하게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36으로 시작을 하시되 조금 더 낮추는 것을 여름철에는 더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19인치 휠 타이어를 선택하신 분들은 나한테 맞는 타이어 공기압을 조금 더 시행착오를 겪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유 복잡하다. 지금까지 라펙타의 나인석이었습니다.